시그널. 극본 김은희, 소설 이인희. (15년) 전 그때 어둠 속에서 그렇게 헤매던 복도를 어른이 되어, 아니 경찰이 되어 다시 걸으니 혜영은 오랜만에 윤정이 떠올랐다. 달라질 거라 믿었지만 윤정을 죽인 경찰들은 여전히 무능했다. 다신 엮이고 싶지 않은 형사들이었다. 시계를 보니 11시를 훌쩍 넘기고 있었다. 아까운 시간을 청탁수사나 하는 쓰레기들 때문에 버리게 됐다고 중얼대던 혜영은 또 한 번 짜증이 밀려왔다. 화물칸의 문을 활짝 열어놓은 채 운전자도 없이 버릴 물건들만 잔뜩 실은 커다란 탑차가 방치되어 있었다. 이거 뭐야? 오늘 인생날이야? 도대체 이게 무슨 매너야? 차를 왜 이따위로 세워놔? 어서 집에 가 고단했던 하루를 마감하고 싶었던 혜영은 폭발했다. 어떻게든 빠져나가 보려고 차를 밀어봤으나 허사였다. 혜영은 탑차에 붙은 전화번호로 전화를 했다. 신호음만 갈 뿐 받지 않았다. 씩씩거리며 전화 받기를 기다리는데 목소리가 들렸다. 밤 11시 23분이었다. 박혜영 경위님, 네, 이재한 형사입니다. 혜영은 탑차의 운전기사인 줄 알고 얼른 대답했다. 여보세요? 그러나 휴대전화에는 신호음만 이어지고 있었다. 어디선가 치직거리는 소음과 함께 계속해서 혜영을 부르는 목소리가 들렸다. 박혜영 경위님 거기 있습니까?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 나를 찾는 게 맞는 건가 미심쩍은 마음에 혜영은 천천히 소리를 쫓았다. 탑차에 실려있는 폐기물 포대안이었다. 여기 당신이 얘기한 한정동 선일정신병원입니다. 건물 뒤편 맨홀에 목을 맨 시신이 있습니다. 김현중 유괴 사건용이자 서영준 시신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김윤정 유괴 사건? 선일정신병원? 혜영은 김윤정 유괴 사건이라는 말에 다급히 포대를 뒤졌다. 그 안에서 계속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쏟아졌다. 근데 엄지손가락이 잘려있어요. 누군가 서영준을 죽이고 자살로 위장한 겁니다. 투명한 폐기물 봉투 안에 낡은 무전기에 불이 들어와 있었다. 서영준은 진범 아닙니다. 진범 따로 있어요. 얼떨떨한 혜영은 봉투를 열고 무전기 송신 버튼을 눌렀다. 당신 누굽니까? 그게 무슨 소리예요? 선일정신병원이요? 어디예요 거기? 여길 나에게 말해준 사람은 경위님이세요. 혜영은 이해할 수 없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무전기 너머의 목소리는 다시 말을 이어갔다. 경위님, 왜 나한테 여기 오지 말라고 한 겁니까?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그게 무슨 소리예요? 나 알아요? 당신 어느 선 누굽니까? 황당한 마음에 상대에게 질문을 쏟아냈는데 무전기가 꺼졌다. 불 꺼진 낡은 무전기를 한참 바라보던 혜영은 자신의 뺨을 세게 쳤다. 꿈이 아니다. 뒤늦게 나타난 탑차 운전기사의 사과를 받고 나서 혜영은 무전기를 손에 쥔 채 차에 올라탔다. 아무리 생각해도 믿을 수 없었다. 누군가의 장난일 거라고 생각하며 경찰서를 빠져나가려는데 정문 앞에 윤정 엄마가 보였다. 혜영은 황급히 시선을 외면했다. 더 늙고 더 말라서 마치 이 세상 사람이 아닌 듯했다. 영혼이 빠져나간 채 육체만 남은 모습으로 여전히 그 자리에서 움직일 줄 몰랐다. 혜영은 자신의 소속 지구대로 차를 몰고 가 40대 중반의 경사에게 무전기를 보여줬다. 그는 무전기를 당진 날 밤 뜬금없이 나온 혜영만큼 낯설게 바라봤다. 본인이 처음 순경 생활을 시작할 때 쓰던 것이라고 했다. 어디서 이런 골동품을 가져왔냐며 이리저리 살펴보더니 배터리도 없는데 작동이 됐냐고 물었다. 깜짝 놀란 혜영이 무전기를 뺏어들고 살폈다. 배터리가 없다고? 아까 분명히 불이 들어오고 목소리가 들렸는데?
갑작스레 닥친 일 때문에 너무 피곤해서 그런 거라고 자신을 다독이며 무전기를 책상 서랍에 쑤셔 넣어버렸다. 그래, 나 요즘 무리했어. 이거야말로 강박이지. 그러나 자꾸 당신이 얘기한 한정동 선일정신병원입니다. 누군가 서영준을 죽이고 자살로 위장한 겁니다라며 자신을 찾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고민하던 혜영은 결국 서랍 안 무전기를 꺼내 들고 나왔다. 이 알 수 없는 일들의 실마리를 풀기 위해 혜영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였다. 선일정신병원에 가보는 것.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가서 두 눈으로 확인해야 할 것 같았다. 정신없이 차를 몰아 도착한 그곳은 폐허였다. 굳게 닫힌 철문 앞에는 선일정신병원 외부인 출입금지, 당 건물은 국가관리 대상 건물로서 무단으로 출입할 시 형법 319조 주거침입죄에 해당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라는 경고 문구가 붙어 있었다. 문 앞에서 잠시 생각을 하던 혜영은 마침내 결심한 듯 가방을 고쳐맸다. 그리고 담을 넘으며 중얼거렸다. 이건 내가 미치지 않았다는 증거를 찾기 위한 거야. 내가 완전 정상이라는 증거. 안으로 들어가니 오랫동안 방치된 건물이 새벽 어둠 속에 더욱 흉물스러웠다. 주차장 입구에 주차바를 지나 건물 뒤편으로 향했다. 손전등을 들고 구석구석 비춰보며 한 걸음 나아갔다. 드디어 맨홀을 찾았을 때 혜영은 망설였다. 아닐 거라고 굳게 믿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심장이 떨려왔다. 어둠 속에서 조금씩 천천히 숨을 죽인 채 맨홀로 다가갔다. 맨홀을 향해 고개를 숙이고 질끈 감았던 눈을 천천히 떴다. 맨홀 아래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맥이 빠진 혜영은 허공에 대고 발길질을 하며 고함을 쳤다. 아이씨, 내가 뭐 하는 거야? 지금 배터리도 없는 무전기부터 말이 안 되잖아. 괜히 시간 낭비해가지고 갈 거야. 안심하고 돌아서려는 그때였다. 또 하나의 맨홀이 눈에 들어왔다. 이번엔 느낌이 이상했지만 그냥 가려 했다. 하지만 발길을 다시 돌려 맨홀 안으로 손전등을 비추는 순간 혜영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다. 그 안에는 너덜너덜해진 옷을 걸치고 있는 백골 사체가 있었던 것이다. 그 모습을 보고 경악한 혜영은 정신을 차리고 다시 선일정신병원에 담을 넘었다. 동이를 틀 때까지 차 안에서 꼼짝 않고 생각을 더듬었다.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된 걸까? 내가 그걸 알려줬다고 한 그 무전기 속의 이재한이라는 사람은 누굴까? 그 무전기는 어떻게 작동이 된 걸까? 아무리 생각을 거듭해도 여전히 상식 밖의 일들이었지만 일단 이 백골 사체를 수습하고 이 모든 일을 정리해야 한다. 강력일 튼 수연에게 연락했다. 경찰이라면 전부 못 믿을 사람들이었지만 그래도 안면이 있는 형사가 나을 것 같았다. 2015년 7월 29일 김윤정 유괴 사건 공소시효 만료 2일 전으로 넘어가는 밤이었다.